여러분의 컴퓨터 안에서 지금 이 순간에도 보이지 않는 전쟁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바로 그 이야기, 우리의 시스템을 안전하게 지키는 하드웨어 속 치열한 전투에 대해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단 한 줄의 악성 코드. 이 작은 실수 하나가 어떻게 시스템 전체를 마비시키는 대재앙으로 번지는 걸 막을 수 있을까요? 바로 그 비밀이 오늘 우리가 풀어볼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네, 맞아요. 이건 뭐랄까? 해커와 보안 시스템 간의 끝없는 군비 경쟁 같은 거죠. 그리고 오늘 이 싸움의 흐름을 완전히 뒤바꿔버린 두 명의 영웅, SMAP와 SMARP라는 아주 강력한 하드웨어 방패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자, 그럼 이 영웅들이 맞서 싸워야 했던 악당은 누구였을까요? 바로 리투유스 공격입니다. 이름은 좀 어렵죠. 근데 그 원리를 들어보면 정말 기가 막힐 정도로 간단한데 그 파괴력은 어마어마했습니다. 상상이 되시나요? 딱 하나의 트릭으로 해커가 여러분의 피스를 완전히 장악하는 겁니다. 내 파일, 내 비밀번호, 모든 게 그냥 넘어가는 거죠. 이게 바로 리투USR이 얼마나 무서웠는지, 그리고 왜 이걸 막기 위한 필사적인 방어책이 필요했는지를 보여줍니다. 자, 공격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한번 볼까요? 첫 번째, 커널에서 아주 작은 틈, 메모리 버그를 찾아내요. 그 다음엔 그 틈으로 쏙 들어가서 시스템의 길잡이 역할을 하는 커널 함수 포인터를 바꿔치기 하는 겁니다. 원래 이쪽으로 가야 해 하는 이정표를 아니 저쪽이야 하고 엉뚱한 곳으로 돌려놓는 거죠. 그 엉뚱한 곳이 어디냐? 바로 공격자가 유저 공간에 숨겨둔 악성 코드입니다. 그럼 마지막엔 어떻게 될까요? 시스템의 사령관인 커널이 아무 의심 없이 그 악성 코드를 자기 명령인 줄 알고 실행해버리는 거죠. 와, 게임 끝입니다. 이렇게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만은 없겠죠. 그래서 등장한 첫 번째 구원투수, 바로 스맵입니다. 이름이 좀 길죠? 슈퍼바이저 모드 실행 방지. 이름에 모든 게 다 들어있어요. SME의 원리는 정말 간단하고 강력해요. 이건 CPU 자체에 딱 박혀있는 기능인데요. 시스템의 왕인 커널이 자기 성벽 밖, 그러니까 유저 영역에 있는 코드를 실행하려고 딱 하는 순간 하드웨어가 그냥 어딜 안 돼! 하고 막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새로운 규칙이 생긴 거예요. 아주 명확한 규칙이죠. 왕은 절대로 성 밖, 유저 영역의 코드를 실행할 수 없다. 이 철벽 같은 규칙 하나 때문에 리투USR 공격은 들어올 문 자체가 사라져버린 셈입니다. 궁금하지 않으세요? 이 강력한 방어벽을 켜고 끄는 스위치는 어디 있을까요? 바로 CPU의 핵심 제어 장치, CL4 레지스터의 20번 비트입니다. 네, 정말 이 작은 비트 하나 온, 오프 하는 걸로 시스템 보안의 레벨이 달라지는 겁니다. 자, 그럼 만약에 공격자가 이 규칙을 어기고 억지로 실행하려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 순간 CPU가 비상벨을 울립니다. 일반 보호 결함 하면서요. 공격은 그 자리에서 바로 차단되고 시스템은 더 큰 문제를 막기 위해 멈춰버리죠. 소위 말하는 커널 패닉 상태가 되는 거예요. 공격자 입장에선 완벽한 실패죠. SMAP 덕분에 한숨 돌리긴 했지만 이걸로 끝이 아니었습니다. 해커들은 또 다른 방법을 찾아냈거든요. 그래서 더 강력한 방패가 필요해졌죠. 바로 SMAP입니다. SMMP는 말 그대로 SMEP의 업그레이드 버전이에요. 뭐가 다르냐? 이게 핵심입니다. SMMP는 실행만 막았잖아요. SMMP는 한술 더 떠서 유저 메모리에 있는 데이터를 읽거나 쓰는 것조차 막아버립니다. 아예 쳐다보지도 못하게 하는 거죠. 자, 여기 보시면 둘의 차이가 확실히 보이죠?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SMEP는 실행 금지, SMAP는 접근 금지. 그러니까 읽지도 쓰지도 말라는 거죠. 훨씬 더 근본적인 차단인 셈입니다. 자, 표를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볼까요? SMAP 읽기, 쓰기를 막으니까 당연히 실행도 못하게 되겠죠? 그리고 제어 방식을 보면 SMAP은 21번 비트를 쓰는데 여기에 AC 플래그라는 게 추가돼요. 이게 뭐냐면 일종의 임시 출입증 같은 거예요. 이 출입증 덕분에 꼭 필요할 때만 아주 잠깐 문을 열어주는 식의 훨씬 더 똑똑하고 정교한 관리가 가능해진 겁니다. 근데 여기서 이런 생각이 들죠. 아니, 커널이 유저 데이터에 아예 접근을 못하면 일을 어떻게 하라는 거지? 맞습니다. 아주 중요한 질문이에요.
그래서 필요한 게 바로 STAC와 CLAC입니다. 네, 당연히 접근해야죠. 예를 들어 여러분이 문서 파일을 열면 커널이 그 파일 데이터를 유저 메모리에서 가져와야 화면에 보여줄 수 있잖아요. 자, 그럼 이 철벽 같은 방어벽을 어떻게 딱 필요한 만큼만 안전하게 열 수 있을까요? 그 해답이 바로 이겁니다. 3단계로 이루어진 안전한 절차죠. 먼저 스택, 이 명령어로 문을 살짝 열어요. SM의 방어막을 잠깐 내리는 거죠. 그리고 필요한 데이터를 후다닥 옮깁니다. 작업이 끝나면 바로 클렉, 문을 쾅 하고 닫아버리는 겁니다. 이 모든 과정이 정말 눈 깜짝할 사이에 꼭 필요할 때만 일어나기 때문에 안전한 거죠. 자, 지금까지 SMP와 SMAP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이 두 기술이 등장하면서 보안 공격의 판도가 그야말로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그 영향이 얼마나 컸는지 한번 보시죠. 바로 이 말 그대로입니다. 해킹의 혁명을 강요하다. 기존에 쓰던 리투 USL 같은 간단하고 강력했던 공격법들이 이제 하드웨어 레벨에서 원천 봉쇄된 거예요. 해커들 입장에선 판을 아예 새로 짜야 하는 상황이 된 거죠. 그래서 공격자들이 들고 나온 새로운 전략이 바로 커널 ROP입니다. 이제 외부에서 자기들 코드를 못 가져오니까 어떻게 하느냐? 커널 안에 원래 있던 코드들을 재활용하는 거예요. 마치 레고 블록처럼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작은 코드 조각들, 이걸 가젯이라고 부르는데요. 이걸 하나하나 찾아서 정교하게 조립해서 원하는 공격 코드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상상만 해도 이전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어려워졌겠죠? 스맵과 스맵은 분명 방어 진영의 엄청난 승리였습니다. 하지만 이걸로 전지현이 끝난 건 아니에요. 하드웨어 방어벽이 더 높아지면 공격자들은 더 높은 사다리를 만들겠죠. 자, 그렇다면 다음 세대에 깨지지 않는 방패는 과연 무엇일까요? 그리고 공격자들은 그 방패를 부수기 위해 또 어떤 상상도 못할 방법을 찾아낼까요? 이 창과 방패의 싸움, 앞으로도 정말 흥미진진할 겁니다.